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전국을 돌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 사무와 재정 비중을 대폭 높이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례군수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소환 청구인과 소환 대상자의 합동연설회가 오늘 오후 광주 MBC를 통해 방송됩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가 이달 들어 중단한 시국미사를 내년 1월부터 재개하기로 해 어떤 입장들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2014학년도 수능시험 만점자가 3명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13년 만에, 전남에서는 2년 만에 수능 만점자가 배출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 자립도를 5년 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또 현 지방행정체제 불합리성을 고치겠지만 시군 통합은 주민 뜻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현 주소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칩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이 8대2. 재정 비중도 마찬가지여서 20% 지방자치란 자주 섞인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신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사무와 재정 비중을 대폭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우리가 이 사무의 비율을 OECD 선진국 수준인 40%까지 바꾸겠다, 이렇게 높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고, 불합리한 지방 행정체제는 뜯어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시의 자치구를 과감히 폐지하고 행정구로 바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다만 시군구 통합은 행정의 효율성과 동일 생활권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주민 결정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역에 맞는 행정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를 돌며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내년 5월까지 수립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이지만 행정 권한이 없다는 태생적 한계는 갈 길이 머나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구례군수 주민 소환 투표를 앞두고 소환 청구인과 소환 대상자의 합동연설회가 오늘 방송됩니다. 구례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오후 3시 40분부터 광주 MBC를 통해 소환 청구인과 소환 대상자의 합동연설회를 방송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례군 선관위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12월 4일 본투표에 앞서 모레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주교 전주대교구의 시국미사 후폭풍이 거셉니다. 대통령과 총리, 여당과 보수 세력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 광주대교구 신부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에 무차별적인 종북몰이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태를 물타기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네, 가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주대교구 박창신 신부의 대통령 사퇴 촉구 미사와 NLL 발언을 놓고 정부 여당은 물론 대통령까지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겁니다. 신부들은 보수 세력들이 박창신 신부의 일부 발언만 확대 왜곡하고 있다며 사태의 본질은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성공한 정치인으로 남기를 바란다 하는 요구를 계속했죠. 근데 아무 대답이 없었죠. 그런 그 끄트머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러면 정치에 대한 생각이 만일에 없으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그러면서 이달 들어 중단한 시국미사를 내년 1월부터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이미 지난 7월 국정원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낸 바 있고 9월부터 10월까지 시국미사를 진행하고 광주 시내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그동안 시국미사에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창신 신부처럼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앞서 시국미사를 진행해왔던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앞으로 진행할 시국미사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종북이라는 말은 블랙홀 같습니다.
다른 이슈들을 모두 삼켜버리는 종북 논란은 특히 정치와 만났을 때 폭발력이 증폭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시국 미사 발언에 정부와 여당이 총공세입니다. NLL 발언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죽음으로 나라를 지킨 장병들의 사기를 꺾고 그 희생을 헛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특검을 요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밀어붙이던 민주당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종북 카드로 반격했습니다.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과 소위 신야권 연대를 결석한 만큼 이들의 활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민주당은 선긋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북의 연평도 포격은 용납될 수 없는 도발이었습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한 민주당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때도 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종북 논란에 걸려들면 헤어나기 어렵다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으로선 의도했든 안 했든 야권의 연대를 깨는 동시에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대선을 전후해 중요한 순간마다 종북 논란은 되살아나고 그 폭발력은 종북 이외의 다른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시국 선언에 대한 종북몰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국정원 헌정유린 규탄 광주시국회의는 오늘 낮 2시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 여당과 보수단체들의 종북몰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2014학년도 수능시험 만점자가 3명 배출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소속 고등학교 3학년 유규재 군이 2014학년도 수능시험 전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장성고 변유선 양과 목포 홍일고 출신 전복렬 군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 수능 만점자가 나온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13년 만이고 전남에서는 2년 만입니다. 수능 수험생들의 개인별 성적표는 내일 재학 중인 학교와 시험지구 교육청 등에서 교부됩니다. 기획재정부가 광주 송정에서 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상무지구 첨단단지 간 혼잡도로 개설 사업 등 2개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두 사업은 국토부 사전조사 용역에서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이미 조사된 바 있으며 이번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광주시가 지원하는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문상필 광주시 의원은 자치구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다 자체 수입으로 경상비조차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서 내년 재원조정 교부금이 재작년 대비 420억 원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의원은 자치구 교부금을 보통세 2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자치구의 재정 여건과 재정력을 종합 분석해서 교부율에 대한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관광 수요 증가로 전국 연안 여객선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올해 연안 여객선 이용객이 1,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목포항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목포에서 제주로 출항하는 젖배를 타기 위해 관광객들이 북적입니다. 서남의 섬을 잇는 목포와 완도 등 여객선 터미널에는 요즘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이용객이 붐비고 있습니다. 전국 연안 여객선 172척이 98개 항로를 오가고 있는데 목포권은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면은요 속이 시원하고 가슴이 빵 뚫리는 기분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전경과 해양관광 시대를 맞아 올해 연안 여객선 이용객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3년 1,000만 명을 넘어선 여객선 이용객은 10여 년 만에 1,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5만여 명에 달합니다. 섬 주민을 제외한 관광객 수송 실적도 9월 말까지 1,007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었습니다. 해양관광 수요가 늘어난 만큼 터미널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이 뒤따라야 합니다. 연안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이 최초로 1,500만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도
편의시설 확보와 쾌적한 서비스, 안전운항 확보해서 여객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섬 주민들에게만 적용되는 여객선 운임 보조를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해 섬 관광 요금 부담을 줄이는 것도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법인 회생 담당 판사들이 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법인 회생 노하우를 설명합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낮 광주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인들을 위한 법인 회생 설명회를 갖습니다. 이 설명회에서는 이상현 판사와 김동욱 판사 등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법인 회생 절차와 관련해 채권 채무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 저축은행들도 20, 30%의 높은 대출금리를 받거나 아예 신용대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의의 신용대출 현황에 따르면 대한저축은행은 25%에서 30%대 금리의 대출 비중이 96%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마트저축은행은 최고금리인 25%에서 30%의 대출 비중이 전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지역 7개 저축은행 중 골든브릿지와 더블, 동양, 센트럴 저축은행은 가계 신용대출을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필리핀 태풍 지역에 구호 물품을 보냈습니다. 구호 물품은 담요, 치약, 비누 등 생필품 20톤과 1.8리터들이 빈여울수 10,000병입니다. 구호 물품은 부산을 거쳐 필리핀 일로일로시와 만다우에시에 전달되며 다음 달 초에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전남 중남부권과 경북 북부권 등 낙후도가 심한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해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순천 오천지구 택지 조성 원가 산정이 부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택지 개발비가 박람회 주차장 조성비로 둔갑했고 비용도 부풀려졌지만 순천시는 심의 과정마저 생략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기간 동안 주차장으로 사용됐던 오천 택지 개발지구. 정원 박람회 전 4,000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데만 20억 원이 들었는데 최근 정부의 종합감사 결과 이 20억 원은 박람회 예산이 아닌 오천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택지개발과 전혀 관련이 없는 박람회 주차장 조성을 위해 20억 원의 택지 조성 예산이 사용된 겁니다. 이로써 제곱미터당 조성 원가가 7,400원 오른 데다 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용지의 분양가격도 6억 원 이상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성토된 그만큼만 해서 그대로 놔두고 주차장으로 썼으면 문제가 안 됐겠죠. 이제 우리는 또 정원박람회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비포장으로 이렇게 놔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뿐 아니라 택지 개발 과정에서 토사 구입 비용 등 17억 원이 중복 집행되고 일부 작업에는 1억 7천만 원의 비용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택지 조성 원가 산정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순천시는 이 과정을 생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임시주차장 조성비 등 22억 원을 정원박람회로부터 돌려받고 과다 계상된 20억 원을 감액 조치하라고 요구한 상황. 순천시의 안일한 예산 집행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으려 했던 시민들이 책임을 떠안을 뻔했습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